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혼 사유는 신우의 지나친 간섭과 남편의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할까요? 시작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큰일은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말이지요.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첫눈에 반하다시피 빠져들었고 이후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서로 가까워졌지요. 3년을 만났는데 그동안 그 흔한 말다툼 한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턴 남편이랑 결혼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남편이 실제로 프로포즈를 해왔을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정에서는 저와 남편의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그건 시댁하고 저희 집의 경제적 차이가 컸기 때문이에요. 저도 솔직히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전까진 시댁 사정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 아버님은 제법 이름난 회사에 다니고 계셨고 신우는 신우대로 미국에서 자리 잡고 생활하고 있는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다시 생각해도 한숨만 나오네요.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상의도 없이 주식이다 땅이다 뭐 여러 가지에 투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수익은 고사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몇 번, 빚을 잔뜩 만들어 두셨다가 도저히 당신 선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제서야 아버님께 털어놓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은 한 달에 300 이상을 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돈을 빚 갚는 데 쓰느라 바쁘셨지요.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저희 결혼식에도 한 푼도 못 도와주신다 하셨어요. 정확히는 대학까지 졸업시켜준 게 어디냐면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이제 지주와서 하는 결혼까지 내가 돈을 내줘야 하냐 라고 하셨다고요. 그래도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막판에 간신히 3천만 원 정도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친정에서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를 꼭 해주고 싶다 하셨어요.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긴 해도 현금을 쌓아놓고 사는 재벌은 아니었기에 그렇게 큰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아버지께 그냥 시댁에서 해주는 만큼만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가로부터 6천을 지원받고 거기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합했는데도 서울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 하나도 장만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1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집들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런 집을 샀습니다라는 의미로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계약하게 된 집을 보여드렸는데 친정과 시댁이 이래서 다르다고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판이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시대요. 시부모님께선 그저 당신 아들 집이라며 집 좋다는 소리만 몇 번이고 하신 반면에 친정부모님은 다 쓰러지게 생겼다며 여기서 어떻게 애 낳고 살려고 그러냐고 저희를 무척 안쓰러워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이내 친정아버지께서 빚을 갚아주겠다 하셨다가 급기야 이 결혼을 꼭 해야겠냐대요. 아무튼 그때 남편에게 티는 내지 않았지만 친정부모님이 차라리 결혼하지 말란 소리까지 하셨던지라 저 혼자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네요.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는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돈이 무섭다 돈이 웬수다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좀 되대요.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혼 전에는 제가 받는 월급만으로 충분히 한 달을 꾸려나가고도 남았거든요. 돈도 어느 정도 모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결혼 이후로는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아가씨일 때보다 돈에 더 쪼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가계부를 다 적어봤네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찾아낸 원인은 바로 남편의 적어도 너무 적은 월급이었어요. 가지고 오는 건 200 남짓이었는데 거기서 남편 용돈에 시댁 용돈까지 빼고 나면 100만 원도 채 남지 않았고 치사하다 소리 나올까봐 말은 안 했지만 따지고 보면 제가 오히려 돈을 벌어서 남편한테 보태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더라니까요. 한편 그런 와중에 아버님의 환갑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신우로부터 연락이 왔더라고요. 결혼식 당일날 잠깐 보긴 했지만 사실 가끔 용건이 있어서 통화를 한다던가 문자를 하는 정도였지 뜬금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연락이 싫은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딱히 반가운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제가 전화를 받으니 신우가 곧 아버지 환갑인 건 알고 있냐면서 뭐 어떻게 해드릴 건지 자기한테 얘기를 해보랍니다. 자기가 괜찮은지 어떤지 한번 들어봐야겠다나요?
사실 같은 말이라도 평소에 저와 잘 지내던 사람이었다면 저도 굳이 고깝게 듣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신우가 평소에도 말하는 투가 뭐랄까? 상대방 속을 은근히 긁어놓는다고 해야 할까요?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지요. 말끝마다 내가 너네 그럴 줄 알았다. 실망이다. 제대로 알고 한 거 맞냐? 다시 생각해도 정말 짜증나는 화법이에요. 그리고 신우는 저희 부부보다 일찍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이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돈만 생기면 어디에라도 족족 써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한테 선물도 자주 해드리는 더없이 좋은 딸이긴 했지요. 하지만 문제는 신우가 저나 저희 남편도 자기처럼 시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잘해드리기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모시고 가서 보톡스라도 놔드리라. 요새 한국에선 뭐가 유행이라는데 네가 엄마 좀 챙겨라. 게다가 어머님께도 서운했던 게 솔직히 정작 돈 쓰고 시간 쓰며 어머님 곁에 있던 사람은 저인데 우리 딸이 센스가 있다. 우리 딸이 너더러 이런 걸 알려줬냐. 우리 딸 없었으면 나는 이런 건 생전 못 해봤을 거다. 항상 신우 칭찬만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며느리는 딸이 될 수 없다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한 마음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부터 제가 대출을 비롯한 이런저런 핑계로 어머님과 보내던 시간을 줄여갔어요. 그러자 신우는 신우대로 그걸 또 꼬투리 잡아서 저한테 심술을 부리기 일쑤였고요. 그리고 그런 신우가 저희에게 아버님 환갑을 어떻게 보낼 건지 물어왔으니 막말로 제가 신우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우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의도가 눈에 훤히 보였달까요? 보나마나 제가 무슨 말을 하든 흠을 잡을 생각이었겠지요. 아무튼 일단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호텔에서 식사를 할 생각이었어요. 작년 저희 친정어머니 환갑 때도 저희가 호텔 식사를 대접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생각이었냐며 아주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형님은 뭐 달리 계획해두신 거라도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다 같이 일주일 정도 유럽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어요. 신우나 신우 남편이야 본인들 말로는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유럽 가고 싶으면 유럽 가고 뭐 그렇게 사는 게 가능했는지 몰라도 저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들이었는데 일주일이나 갑자기 어떻게 휴가를 내나요? 그리고 유럽 여행이라 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휴가 내기도 어렵고 금전적인 여유도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애매하게 말했다간 집요한 신우가 질문 공세에 잔소리를 퍼부을게 뻔했으니 제 딴에는 나름대로 딱 잘라 거절을 한 거지요. 그런데 신우가 한다는 말이 엄살 부리지 말라면서 저더러 진짜 속 보인다는 겁니다. 황당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 작년에 친정부모님들하고는 호주는 갔다 왔잖아 그러대요. 신우 말대로 작년에 친정부모님과 호주를 다녀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친정부모님이 비용도 다 내주셨고 징검다리 연휴다 뭐다 타이밍이 맞아서 운 좋게 다녀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전후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그래서 돈 있는 친정하고는 여행을 다녀도 돈 없는 시댁하고는 여행을 못 다닌다는 말이냐면서 저더러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재수없다 그러대요. 그리고는 아무튼 그건 저희 사정이고 자기 알 바는 아니라면서 자기가 유럽 여행 견적 내서 알려줄 테니 그때 자기 계좌로 돈이나 보내랍니다. 진짜 말이 안 통한다 싶으니까 저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더러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거면 나도 더는 할 이야기가 없다고 견적을 내든 말든 유럽을 가든 말든 알아서 하시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분한 마음이 가시질 않대요. 내가 왜 지한테 그런 욕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몇 마디 더 해붙일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친정어머니나 친구들한테 신우 욕을 하자니 그건 그거대로 제 얼굴에 침 뱉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하소연이나 하고 마음을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들어서는 남편의 표정이 영 좋지가 않더라고요.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니까 대뜸 저더러 자기 누나랑 통화했냐며 누나가 한 말이 전부 사실이냐입니다. 어이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또 이간질을 했구나 싶어서 신우가 뭐라 했냐니까
제가 신우더러 돈 없는 시부모님이 유럽 여행은 무슨 유럽 여행이냐고 그냥 밥이나 한 끼 먹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뭐 아주 자기 남동생이 부부싸움을 하라고 고사를 지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신우가 눈앞에 있으면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도 꾹 눌러 참고는 남편더러 당신 생각에도 내가 그런 식으로 말했을 것 같냐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지금 내 입장에선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신우 편부터 드는 거냐고 서운하단 말과 함께요. 그제서야 남편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들려줬어요. 남편도 한참을 듣더니 자기가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미안하다 하대요. 신우가 어찌나 열을 올리면서 이야기하던지 자기가 순간 거기에 넘어갔다나요. 하지만 남편은 이내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제 눈치를 살피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런데 우리 돈 따로 모으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내년쯤에는 애를 가질 생각이라서 거기에 들어갈 거 대비해서 한 달에 따로 50에서 100만 원씩 모으고 있었거든요. 월급 받을 때마다 아예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부터 따로 챙겼지요. 남편에게는 따로 말한 적은 없어서 알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있기야 하지만 그건 나중에 다 우리 애한테 써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절대 손 못 댄다고 딱 잘랐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애 때문에 부모한테 효도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일단은 그 돈으로 유럽 여행을 하자는 거예요. 너무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우린 가지 말고 시부모님이라도 보내드리자면서. 정말이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신우나 남편이나 결국 똑같구나 싶대요. 남편더러 내 말은 어디로 들은 거냐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솔직히 한 번도 남편한테 돈 가지고 타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할 때부터 시댁 사정 안 좋은 것도 알고 있었고 공무원인 남편 월급 박봉인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차피 없는 돈이 타박한다고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 알고 한 결혼인 만큼 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신우고 남편이고 돈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건지 어이가 없어서 결국 남편더러 당신 한 달에 나 200밖에 못 갖다 주지 않냐? 그런 와중에서도 매달 시댁으로 용돈 50만 원씩 가고 있는데 지금 유럽 여행 소리가 가당키나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굴이 벌개지더니 결국 그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냐면서 되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니까요. 결국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큰 소리가 오가며 싸웠습니다. 급기야 남편이 지 성질에 못 이겨 거실 티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고요. 그 꼴까지 보고 나니 오만정이 뚝 떨어져서 결국엔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제서야 남편이 자기가 홧김에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그 꼴도 보기가 싫어서 결국 제가 짐 싸들고 친정으로 와버렸네요. 친정에 도착해서 친정부모님께 에라 모르겠단 심정으로 전후사정 다 털어놓았더니 친정아버지가 그냥 이혼해버리랍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신우라는 사람이나 네 남편이나 그 속이 좁은 게 문제라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평생을 사느냐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친정아버지 말씀에 100번이고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번 어떻게든 아껴서 잘 살아보려는 저를 오히려 쪼잔하고 야박한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도 지겨웠고 그러면서도 자기들 자격지심에 툭하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도 더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서운해서가 아니라 황당하고 섭섭했다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전 남편이 이혼만큼은 못한다고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신우가 뒤에서 뭐라고 또 쑥덕거리기라도 한 건지 남편이 처음엔 절 붙잡는 듯 하다가 이내 이혼하잔 제 말에 순순히 따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남편이 들고 온 4천만 원 중 일부를 친정아버지가 내주시고 그렇게 남남이 되었습니다. 결혼까지 이르는 데는 연애부터 시작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혼은 3달도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게 참으로 허무하대요. 그래도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연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영화의 대사처럼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테니까요.